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배석했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영선 생활부장팀장 배석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1,910억 6,923만 6천 원으로 기존액 대비 11억 4,698만 6천 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 노인 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등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입소해 있는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의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및 수급자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통계 목간 예산 변경으로 6,815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83쪽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의 인정액 이하 노인에게 최대 30만 7,500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억 2,175만 5천 원을 증해 781억 863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5쪽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최저보험료 미만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증해 6,304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87쪽 노인 양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 양로시설인 우슬라의 집에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83만 원을 증해 3억 9,112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관내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중률 증가와 잦은 퇴사로 인한 신청 감소에 따라 1억 원을 감해 8억 9,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 비용 감액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감해 5억 4,1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장소 추가금 지원입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100세 이상 장소노인에게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고령자 사망 등에 따라 1,600만 원을 감해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5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찾아가는 여가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라 3,700만 원을 감해 1억 1,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7쪽 경로당 친환경 노컬푸드 부식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친환경 노컬푸드 부식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5,260만 원을 감해 5억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99쪽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입니다. 경로당별 월 15만 5천 원의 도비 지원 운영비 외에 월 6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기간 미지원에 따라 1억 2,769만 4천 원을 감해 2억 3,630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화장지원금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 사망자에게 화장 비용의 6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화장지원금 신청자 감소에 따라 4천만 원을 감해 1억 6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여 시신을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 비용 및 전파 방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7억 4,411만 원을 증해 8억 4,723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공유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시유지 내 조성된 무연고 묘지 개장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유지 내 무연고 묘지 감소에 따라 834만 원을 감해 16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07종 장애수당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월 2만 원에서 4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142만 7천 원을 증해 4억 4,450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증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억 8,594만 6천원을 감액 6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장애수당입니다. 기초수급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 자체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감해 2억 7,0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장애인 가구 냉 난방비입니다. 기초수급 중증 장애인 가구에 월 5만 원의 난방비와 월 4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1억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장애 아동 재활 치료 바우처입니다.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 재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5억 3,9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071만 5천 원을 증액 51억 8,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 외에 경기도가 장애인의 활동 보조 및 방문 목욕 등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33만 9천 원을 감해 4억 1,5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에게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장애수당입니다. 만 18세 이상 차상위 장애인에게 월 4만 원과 장애아동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71만 4천 원을 증액 2억 7,3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부모심리 상담 지원입니다. 발달 장애아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기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2만 원을 감액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48시간 이내로 가사 및 외출 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738만 3천 원을 감액 4,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장애인 누림 통장입니다. 장애가 심한 만 19세 청년에게 월 10만 원 한도로 저축 시 1대1의 정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77만 1천 원을 증액 14억 5,6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지원하는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및 장비 구입비, 환경 개선 사업비 등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1억 3,2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거주시설 5개소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9만 9천 원을 증액 103억 7,2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5만 원을 증액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장애인 이용시설 화장실 자동 물내림 시트 설치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화장실 자동 물내림 시트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수당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가 운영하는 직업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을 지원한 사업비로 도비 간해시에 따라 1,2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복지급여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억 5,535만 4천 원을 감해 17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방문 확인 및 심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2년 생활보장위원회 추진 후 발생 잔액에 따라 215만 원을 감해 193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조 정부 양국 택배비 지원입니다.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 양국을 지원하기 위한 택배 배송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45만 8천 원을 증해 8,767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대상 가구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18만 5천 원을 감해 29억 3,343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조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65세 미만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111만 원을 감해 21억 1,111만 1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53쪽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미만 가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감해 1,714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55조 내일 키움 통장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본인 저축액에 따라 월 10만 원 한도로 1:1 매칭금을 적립해주는 사업비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0만 원을 감해 1,5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57조 청년 희망 키움 통장입니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과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684만 9천 원을 감해 1,509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59조 청년 저축 계좌입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에게 본인 저축액 10만 원의 매칭금 3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79만 9천 원을 감해 9,222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조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입니다. 관내급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4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조 의료급여 기금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기금 사업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의료급여 1, 2차 변경 내시에 따라 7,058만 6천 원을 감해 21억 4,139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5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도 국토비 집행액 정산에 따라 5억 3,103만 원을 증해 24억 4,049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1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사업비 175억 원을 투입하여 3중면 내강리 일원에 150명 규모의 노인 종합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실시 설계 용역 및 토지 부상 등을 거쳐 2025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율하고자 합니다. 다음 270쪽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대림동산 내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단기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3개 시설을 통합시설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7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8월 설계 공모를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7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연체적 사업을 위해 계속비로 이율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세입 예산입니다. 설명서 273조 2022년 의료급여 1차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116만 7천 원, 시도비 보조금 20만 4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2022년 의료급여 2차 변경 내시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7,058만 6천 원을 세입 예산으로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6조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67만 4천원을 감액하여 20억 5,5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8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사례관리사 임용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5만 9천원을 증해 1억 3,0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18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이제 처우 개선비로 50만 원씩 지금 월 지급을 하고 있는 5만 원인가요? 예, 예.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 이게 생기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요?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백영입니다. 사회복지 종사 처우 개선비는 먼저 경기도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처우 개선비 5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추가로 시에서 5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2022년도에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 해갖고 장기요양 기관 지원에 대해서 약 1,100명 정도 증액을 해갖고 올해부터 추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처우 개선비가 지금 이직률과 잦은 퇴사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신청이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처우 개선비는 사실은 더 이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처우 보수라든가 그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제 올해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노인 의료복지시설하고 제가 노인복지시설 해갖고 장기요양기관에도 추가로 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기관을 다니는데 이쪽으로 옮겼다가 또 저쪽으로 옮겼다 하는 그런 이직률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신청 수량이 좀 감소해갖고 올해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네. 일단은 처우 개선이라고 하면은 제일 이제 중요한 게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양과 한 달 동안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계산을 하셔서 일을 하실 텐데 그거에 관련돼 있어서 사실은 한 달 정도 하시고 얼마 정도 급여를 받게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팀장님이 아실까요? 네, 노인시설 관리팀장 이분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대충 저희가 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넘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처우 개선비로 한 10만 원 정도가 더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급여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이 일 자체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일을 하는 시스템의 문제인지는 혹시 경기도에서도 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마 파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는 사업 대상자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경기도에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뭐 고민을 해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 시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 수 있는 게 우선 처우 개선비 쪽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급여 관련된 부분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로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어르신 활동비하고 부대경비는 6개월치가 나와 있는데 혹시 수행기간 전담 인력 인건비 2,500만 원은 2명에게 났거든요. 이게 한 번의 지급인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6개월 금액인가요? 네, 과장님 말씀하셔도 될까요?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예, 수행기관은 지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그 노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그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그 6개월 정도 한 거기 때문에 두 번 했을 때 6개월치 해갖고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2,500만 원 세운 부분입니다. 아, 그럼 이것도 6개월 금액인 건가요? 예, 사업이 그 4월부터 준비하고 공모해갖고 6월 이후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치에 대한 인건비 세운 부분입니다. 네. 초기 투자비 및 노후 시설 개선에 1억 5천이 있었다가 이제 감액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왜 그런 거죠? 예, 여기 초기 투자비는 이제 그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에서 그 커피박 수거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마찬가지 거기에서 1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 구축하는 거다든가 아니면 차량 구입하는 거로 초기 투자 비용을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갖고 그 지역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 해갖고 그 화성시하고 저희하고 성동구하고 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국비 3억 하갖고 시비 3억해서 3년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비에서 이 초기 투자 비용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작년 12월에 지급되고 냈다는 아니요, 건가요? 이제 작년 12월 말에 이제 선정이 돼 갖고요. 네. 올해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쪽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서 국비 지원 받은 부분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에서요? 그래서 네네. 12 부분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12에서는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95페이지의 경로당 활성 사업인데요. 경로당에 지금 여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 노인복지로 강사분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강사 18분으로 해서 5월에서 9월분이 강사가 이제 6,900 정도 나갔고, 근데 향후 이제 10월하고 12월이 이제 4,500 정도가 나갔는데 제가 이거 월로 계산을 해보니까 5월에서 9월은 월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10월에서 12월은 월 한 1,5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소요가 됩니다. 근데 불용 예상액이 3,7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했던 1억 5,200에서 한 25% 정도가 되는데 이게 불용이 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요거는 저희가 그 현재 강사 18명 확보해 갖고 강사로 그 시간당 3만 5천 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 12월까지 이 프로그램 돌렸을 때 18명 활동했을 때 강사로 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 예상하는 게 약 3,700만 원 정도 돼 갖고 삭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그 4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못 했고 5월부터 시작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또 10월 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농번기에 갖고 약간 그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있어 갖고 그런 부분 감안해 갖고 했을 때 그 불용 예상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4월 달까지 1월부터 4월이 코로나 형국으로 인해서 예, 못했던 운영을 안 했고요. 예. 그걸로 불용이군요. 예,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의원님. 네. 그 201페이지 화장 지원금 지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원 금액이 화장 비용의 60%이면서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저 관내 관내 주민이 화장을 하면 화장비가 10만 원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30만 원 다 지급합니다. 예. 그래도 30만 원을 주는 예, 건가요? 그래서 안성 시민분들은 천안이나 여기 양성 가셔도 네네. 추가로 자기가 자부담하는 건 없고요. 네네. 또 지역 할인 받고 이것도 받기 때문에 그 그럼 부담은- 무조건 30만 원은 네, 주시는 30만 건가요? 원을 화장하시게 되면 주는 겁니다. 예. 아니, 팀장님 말씀. 네, 수정할 팀장 이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30만 원까지 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실비로 해서 만약에 100만 원 들어갔는데 실비로 100만 원 들어갔을 경우는 저희가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취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들었어도 30만 원 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10만 원 드리는 거예요. 10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60%. 그러면 4만 원, 6만 원 드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비중이라는 게 비례해서 준다는 것이 사실은 공평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10만 원이면 6만 원 말씀하셨듯이 지원받잖아요. 근데 50만 원이면 3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50만 원 화장 비용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 거죠. 계속 지원 기준이 이거였던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10만 원을 주고 화장을 한 사람이 6만 원을 받는데 50만 원 화장 비용이 든 사람은 30만 원을 받는 것은 약간 좀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처음 최초 발의할 당시에 이제 그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의원님이 발의해갖고 지원하게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당시 그 비용을 최대 지원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고 해서 그 최대 60%까지만 지원해서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취지했고요. 그 당시에는 거의 30만 원이면은 그 비용 어느 정도 보전이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현재 저희가 그 용인 평원해수욕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기존에는 그 비용 30만 원 지원해 주다가 저희가 이제 그 SK 하이닉스에서 용인하고 협의하면서 안성도 전체 용인 관내 이용 주민 이용료를 받자 해서 10만 원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8월부터 지원을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 조례 개정하면서 관내 이용 주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지원 안 해주고 있고요. 대신 이제 그 개장해갖고 화장하는 경우는 25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60%에서 15만 원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이게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예. 아, 의원 집행부에서 발의했던 조례인가요? 아니면 아니, 당시에 저희 의원 발의해갖고 의원 네. 발의해서 추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용인 평원해숲 같은 데서 10만 원의 화장을 안성 시민이 하시면 지원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예, 기존엔 30만 원 정도 그 받아갖고 거기에 대한 그 60% 지원해줬던 부분인데요. 올해 8월부터는 이제 그 관내 이용 주민료 똑같이 10만 원 받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6만 원도 안 주신다는 거죠?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조례에 그렇게 지정돼 있으면 조례 변경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어마어마한 수의 복지 사업들이 있는데 국토비 변경 내시가 계속 다 있는데요. 이 국토비가 변경 내시가 거의 연말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연말에 많이 내려오고요. 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금액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연말에 많이 내려오고 연초에 계획대에 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연초에도. 아니 그 사업량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국토비 내시 변경 내시가 돼서 이 전체 사업 액수가 예산이 줄어들면 이 사업량 자체도 줄여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207페이지 장애수당을 보시면요. 사업 규모가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 941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본 예산을 세울 때 3억 9천만 원에 세웠는데 이건 증액이네요. 증액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더 늘리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비는 보통 본 예산 같은 경우 국토비 내시는 그 전년도 보통 10월 달 정도에 이렇게 가내시 돼 갖고 내려오는데요. 이제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량을 세우고 있는 건데 실제 이제 그 당해년도에 이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여기 장애수당 같은 경우도 이제 기초수급자 장애인이 신청량이 늘어나고 대상자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맘때쯤에서 3회 추경에서 변경 내시 해주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 2회 추경 때 변경 내시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그 시군에서 그 예산 집행하면서 수시로 그 도에서도 그렇고 그 사업량 추이를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 내시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이미 가내시에서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이렇게 변경 내시라든가 그런 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수시로 사업량을 파악해서 변경 내시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 근데 국회에서 예산 그렇게 그 결정을 할 때 사업량을 따지고 하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내는데요. 네네. 근데 시군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혹은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있어갖고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그 수시로 그 사업 집행 실적을 그 분기별 혹은 월별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위로 보고를 하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 내시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라고 예,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그 여기 지금 장애인이고 뭐 기초생활수급자고 굉장히 많은 그 사업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기초수급 중증 장애인이면서 제가인지 제가 아닌지도 뭐 기준이 다르고 막 이런데요. 이걸 보통 자기가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주인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거의 뭐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지급을 주는 건가요? 예. 이거는 이제 모든 그 저기 복지 사업은 다 신청주의고요. 이제 신청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장애인일 경우 이제 장애 수당 아니면 중증 장애인일 경우 장애 연금까지 추가로 저희가 다 거기에 맞는 거는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신청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서비스에 맞게 금액은 저희가 다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체로 신청주의면 전혀 이런 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혹시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는 없고요. 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장애 수당 사업은 거의 그 지금 진행이 꽤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사업이 많고 막 이래서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지금 장애연금, 장애수당에 대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이 모든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지 소득에 따라 받고 있는 장애인과 받고 있지 않는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관입니다. 아까 장애 수당하고 장애 연금이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 수당은 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고 있는 거고요. 장애인 연금은 그 심한 장애인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다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초 수급자인 경우하고 또 차상위 계층인 경우 그리고 이제 또 차상위 초과한 경우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틀린데요. 그러니까 보통 장애 수당 같은 경우는 그 4만 원 정도에서 대부분 동일하고요. 장애 연금이 그러니까 수급자인 경우는 보통 38만 7천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상위가 37만 7천 원, 그리고 차상위 초과하는 일반인은 약 32만 7천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거나 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는 장애인분들은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일지라도 단 한 푼도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예, 일부 그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 신청주이기 때문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서 소득조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도 홍보 열심히 해갖고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도 예. 일정 소득이 넘으면 네.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 국민들이 거의 국가에서도 장애연금, 장애수당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 얘기가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걸로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모두가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녀서 소득이 있는 장애인들은 심한 장애인일지라도 일정 소득액이 넘으면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에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위원님. 네, 최우섭 위원입니다. 우리 257페이지에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이 이게 이제 반납 비율이 31%죠. 삭감하는 거.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는 거죠?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관 백입니다. 청년 희망 키움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생계급여 청년 중에서 이제 그 가입을 했을 경우에 그 매칭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현재 지금 5명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금액을 감액한 이유는 이제 그 내년부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고 해갖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그리고 차상위 초과가 갖고 이렇게 나눠져서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기존에 지원해주던 사업해갖고 일몰 사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량이 그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청년 희망 키움 통장하고 청년 저축 계좌 이게 전체가 다 이게 지금 저기로 넘어가는 거죠? 예, 이게 다 이제 내일 일몰 사업이고요. 예, 청년 내일 저축 계좌에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로 바뀝니다. 예, 계속해서 사업은 진행하는 거고요. 예, 예. 그 이게 내일 키움 통장도 보시면 이게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좀 이게 우리 그렇게 이렇게 좀 내용들이 많다 보니 비슷한 것들이 이게 그래서 신청이 좀 저조한 건 아니에요? 아니 신청 그래서 저조한 건 아니고요. 이거 내일 키움 통장도 마찬가지 이거는 자활 참여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일몰 사업에서 지금 현재 자활 참여한 사람 중에서 14명이 가입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내년부터 청년 내일 저축 계좌로 다 통합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니까 4-5가지 사업이 있어서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내년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1, 2 두 개로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진행하기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쉬우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